버핏 지수가 2.4배까지 하락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앞으로 16.1% 하락해야 됩니다. 아파트 매수 타이밍, 지금일까요? 아니라면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영상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를 주택시장에 적용한 건데요. 먼저 주식시장에서 버핏 지수가 뭔지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이것을 한국의 주택시장에 적용시켜서 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아파트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면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버핏 지수라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즉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을 한국의 GDP로 나눈 값이에요. 예로서 버핏 지수가 1.2라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의 1.2배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 나라의 주식시장 규모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다라는 논리에서 파생된 지표입니다. 저평가와 고평가의 기준값을 설정한 후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로서 고평가의 기준이 1.2배라면은 1.2배 이상이면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라 라는 개념이 주식시장에서의 버핏 지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죠. 따라서 국내 경제 규모와 연관짓는 이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더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주택시장 버핏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본 건데요. 발표가 안 된 부분은 제가 다른 시세 자료 등을 종합해서 2023년 5월까지 그래프를 완성시킨 겁니다. 보시면 파란 선이 버핏 지수이고 이 주황색 선은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0년간의 평균치를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IMF 위기 이후 닷컴 버블 붕괴까지 이어지면서 GDP 대비 1.6배라는 저점을 찍었고 코로나 특수라는 자산시장에 유례없는 폭등기가 연출되면서 GDP 대비 3.2배라는 기록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거품이 일부 터지면서 2022년 주택시장이 급락을 했죠. 올해 3월 정도부터 약간의 반등을 한 상태가 현재 우리가 있는 거시경제적 위치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한국 주택시장의 총 가치가 한국 GDP 대비 약 2.9배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GDP 대비 몇 배가 적정한 값이냐? 이걸 알면은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장기 평균인 2.2배가 적정한 값일까요? 물론 이 2.2배라는 장기 평균이란 수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이긴 하지만 이게 적정한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한 나라 주택시장의 시가총액이 그 나라 GDP의 몇 배에 해당해야 적정한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별로 다릅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약 30년간 한국 주택시장의 적정 버핏 지수 궤적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적정 버핏 지수 값도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 주택 유용 중에 아파트의 선호도 증가, 주택의 고급화 전략, 그리고 실수요를 넘어서는 투자 수요의 증가 등으로 말이죠. 그렇게 꾸준히 상승해 오면서 2023년 5월 현재 2.5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솔까 누구도 적정한 값이 딱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서 이 정도가 적정한 값이겠구나라고 캐치를 한 거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거시경제 분석을 완벽하게 하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상황 파악을 해본다는 식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이렇게 그으시면 안 돼. 2019년 말에 2.6배였는데 즉 여기서 이때처럼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고평가가 해소가 됐어야 됐는데 오히려 폭등을 해버렸죠. 왜 여기서 폭등한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시기 때 전 세계 자산이 유례없는 유동성으로 급등을 했죠. 한국 역시 2020년 그리고 2021년
주식과 부동산 모두 급등을 했고요. 부동산의 경우 정책 실패 영향도 있었죠. 즉, 이 네모 안의 영역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었다. 왜? 세계의 자산시장이 미쳐 있었던 근본 없는 쓰레기 알트코인들까지 모두 폭등을 하던 그런 구간이었으니까요. 경제 규모는 완만히 상승하는데 자산만 폭등을 했죠. 한국 주택가격 역시 한국의 경제 규모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까지 치솟았던 거고요. 그럼 이제 간단하죠. 이 네모가 거품의 영역이라면은 적어도 이 네모가 없어지는 곳까지는 주택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 제가 기준으로 잡은 2.5배까지는 안 오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올 거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 그래프는 주택 가격이 아니라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가 하락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분자인 주택 시총이 하락하던지 분모인 GDP가 상승하던지입니다. 즉, 주택 시총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GDP가 상승하면은 버핏 지수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지 오래됐고 더욱이 향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GDP 성장으로 이 거품을 해소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즉, 주택 시총이 하락하면서 버핏 지수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택 시가총액과 주택 가격은 동의어가 아니죠. 주택 시총은 주택 가격 곱하기 주택 물량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 물량은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적게든 많게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증가하면 시총은 높아지죠. 버핏 지수를 하락시키려면 시총이 낮아져야 되는데 물량 때문에 시총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즉, 가격이 그 이상으로 하락해야지 시총이 낮아지겠죠. 즉, GDP 증가가 꾸준하다지만 물량 증가 역시 꾸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쇄되면서 GDP 증가에 따른 버핏 지수 하락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럼 적정 버핏 지수 값이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많이 상승해온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2030년 정도부터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적정 버핏 지수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진 이 수준에서 좀 더 상승하거나 버티는 수준에 머무르겠죠. 종합해보면 결국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해야지 이 상황이 해결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여기입니다. 적정값보다 좀 낮게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버핏 지수가 2.4배까지 하락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앞으로 16.1% 더 하락해야 됩니다. 실거주 한 채를 사시려는 분이라면 실거주 한 채라는 명분으로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괴로움을 과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즉,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더라도 최소한 거품이라고 판단되는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기까지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버핏 지수가 내려오려면 한국 주택시장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앞으로 9.1% 하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버핏 지수를 활용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투자 타이밍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시경제 분석은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분석해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말이죠. 즉, 중요도는 크지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시경제 충격이 올 경우에 남들보다 잘 버틸 수 있는 아파트, 회복기 때는 남들보다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에 보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은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지표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향후 버핏 지수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같이 사냥 대상을 물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